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가 2년 전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이균용 판사의 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등 우, 국, 민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 주요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법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념과 사상에 맞는 정치 편향 판결을 주도하면서 주요 재판마다 민주당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은 68%, 민사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치 중립적이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내부에서도 지금의 사법부는 중병에 걸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년간 철저하게 후퇴했던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평생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온 신망두턴 정통법관입니다. 33년의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우리 당은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사법부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30일 소환 조사를 통지했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지난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5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의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라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합의한 사항들을 빈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나라 전문가의 IAEA 원전 현장 사무소 정기 방문 조사와 양국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이중 핫라인 구축, 1시간 단위 정보 공개 등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일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최근 대폭 추가 설치한 조사 지점에서의 실시간 조사 검증도 철저히 실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사와 검증 과정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면서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출동시켜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대자비입니다. 우리 국민은 2008년 광우병 괴담, 2017년 타드 괴담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만 애꿎게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피해를 배상하기는커녕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서 가짜뉴스, 허위선 등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발 괴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괴담, 허위선 등으로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계를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괴담 정치꾼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웃나라의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IAEA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듯이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닫는 한편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 선동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는 넘쳐납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거쳐 4, 5년 뒤 한반도에 이르게 되면 삼중수소가 사실상 검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인근 해양에 방사능 농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하면 3km 밖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자연 수준일 거라는 것이 IAEA의 예측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수산업, 요식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철저히 정략적 이익의 제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제 우리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2천억 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의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비롯해 2중, 3중의 방사능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류 관련 자료 제공과 정보 공유, 알퍼스의 기술적 보완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무리한 선동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익에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도 큽니다. 특히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방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늘 북중러와 한길을 가려야 합니까? 이런 글로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수권 정당의 길을 포기한 행태입니다. 아울러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인류적 비극이었던 태평양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은 과연 지금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사회를 대신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기 위함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역사 속 인물을 기리는 이런 지자체에서 추진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헌법 가치와 국민 다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의 정률성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률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은 북한군과 중국군이 우리를 침략할 때 불렀던 공식 군가이며 한국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다시 듣고 싶지 않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정률성은 직접 중국군의 일원으로 참여해 전선 유문 활동을 펼치고 중국어로 기화했기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선 영웅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선 6.25 참상에 일조한 인물일 뿐입니다. 정률성이 비록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나 6.25 전쟁이 우리 국민에게 남긴 깊은 상흔을 생각하면 북한의 남침에 부역한 과가 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역사를 중국의 입맛에 따라 해석할 만큼 열악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했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조선 총독부 청사를 그냥 두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망설임 없이 치욕스러운 역사의 상징을 폭파했고 이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속 시원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률성이란 이름 역시 다수의 국민에게 6.25의 고통과 치욕을 상기시키는 이름인데 만약 공원이 있더라도 철거해야 할 마당인데 오히려 신설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없습니다. 호국의 고장인 호남 출신 지역 지식인들마저 정률성 공원은 5.18 민주화 운동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률성의 역사적 행적을 평가하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